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도 살아야지. 사는 게 어디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맞는 말 같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포기가 들어있어요. 체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런 태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숨만 쉬고 있으면 그게 인생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하루를 돌아봅시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눈 뜨죠. 씻고 출근하거나 일하러 가고 밥 먹고 일하고 퇴근하고 폰 보다가 피곤해서 잠들고 그리고 다음날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걸 1년 반복하면 1년이 가고 10년 반복하면 10년이 가고 20년 반복하면 어느새 중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인생일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것뿐일까요? 저는 이걸 자동재생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유튜브 자동재생처럼 그냥 다음 영상이 계속 틀어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재생한 게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이 틀어주는 대로 보는 거죠. 살아는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어요.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일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짜 내 인생일까요? 내가 원해서 선택한 삶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선택을 많이 안 하고 살거든요. 선택하지 않았고 결정하지 않았고 방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왔을 뿐이에요. 학교 가라고 해서 갔고 취업하라고 해서 했고 결혼하라고 해서 하고 애 낳으라고 해서 낳고 물론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고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태도의 밀도.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오래 살면 인생이라고요? 아, 저 사람 90살까지 사셨네. 참 인생 많이 사셨다. 정말 그럴까요? 90년을 살았으면 90년치 인생을 산 걸까요? 전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90년을 살아도 단 한 번도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남이 시키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주변 눈치 보면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40년을 살아도 자기 철학으로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밀어붙인 사람이 있어요. 실패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면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인생을 산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태도의 밀도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 없는 삶은 오래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목적지 없이 계속 걷는 것처럼요. 처음엔 그냥 걷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10년, 20년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유는 명확합니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의식적으로 살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각 없이 열심히만 달렸던 거죠.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1시간 뛰는 것과 같아요. 땀도 나고 힘도 들고 열심히 뛰긴 했는데 정작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산다는 철학이 아니라 현실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 들으면 뭔가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책 제목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돈, 안정, 남의 인정, 아니면 내 만족? 돈 앞에서 어디까지 양보합니까? 양심을 속이는 일도 돈이 되면 할 건가요? 내 가치관을 꺾어야 하는 일도 연봉이 높으면 하시겠어요? 남의 시선에 얼마나 휘둘립니까? SNS에 올릴 만한 것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대신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실패했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나는 안 돼 라고 자책하나요? 아니면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라고 배우나요? 이게 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의 문제입니다. 기준 없는 사람은 결국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게 됩니다. 회사 기준으로 살면 회사 좋은 일 시키고, 부모 기준으로 살면 부모 만족시키는 일 하고, 사회 기준으로 살면 남들 보기 좋은 일만 하게 돼요. SNS 기준으로 살면 인스타 올리기 좋은 것만 하게 되고요. 그렇게 10년, 20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 인생 맞나?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거였나? 근데 그때는 이미 한참 잘못 와버린 뒤예요.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계속 가기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이게 가장 슬픈 인생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바꿀 용기가 없어서 그냥 버티는 인생. 생각 없이 사는 게 편하긴 하다. 솔직히 말할게요.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편합니다. 결정 안 해도 되고 책임 안 져도 되고 잘못되면 남 탓하면 되니까요. 회사 탓, 정부 탓, 부모 탓, 운 탓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안 좋아서야.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시대가 안 좋아서야. 내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대가는 분명합니다. 첫째, 남 탓이 늘어납니다. 뭐만 하면 남 탓이에요. 정부 탓, 회사 탓, 부모 탓, 배우자 탓,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게 다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잘 되는 사람 보면 쟤는 부모가 돈이 많아서, 쟤는 운이 좋아서, 쟤는 배경이 있어서 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되는 건 세상이 불공평해서라고 믿게 됩니다. 셋째, 자존감이 달아갑니다. 겉으로는 남 탓을 하지만 속으로는 알거든요. 내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거, 내가 변명만 했다는 거. 그래서 자존감이 점점 낮아집니다. 넷째, 삶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아마 1년 후에도 똑같을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삶이 무거워지는 거죠. 이건 인생이 아닙니다. 생존 모드일 뿐이에요. 숨은 쉬지만 인생은 멈춰 있는 거예요. 행복한 그로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태도가 모든 걸 바꾼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재능 없어도 성공한 사람 많아요. 운 때문일까요? 운도 중요하긴 하지만 운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태도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역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번엔 이렇게 안 되는구나, 다음엔 다르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경험으로 삼는가, 낙인으로 삼는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는 사람과 자기 무능의 증거로 보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 자신을 적으로 대하는가, 편으로 대하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자책하는 사람과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멀리 갈까요?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된 생각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쌓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도 않아요.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태도가 되고 내일의 태도가 모여 미래의 인생이 되는 거죠.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방식이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 말 속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돈 벌면 행복할 거야.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집 사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애 낳으면 행복할 거야. 정말 그럴까요? 돈 번 사람들 봤더니 또 다른 고민이 있더라고요. 승진한 사람들 봤더니 스트레스가 더 많더라고요. 집 산 사람들 봤더니 대출 걱정하더라고요. 결혼한 사람들 봤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행복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방식이에요. 비교하지 않는 방식, 남이 뭘 가졌든 신경 안 쓰고 내 것에 만족하는 방식, 내 속도를 인정하는 방식,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고 내 속도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방식, 없는 것, 안 되는 것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살면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은 따라옵니다. 아직 돈이 많지 않아도, 아직 성공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방식이 틀리면 아무리 잘 돼도 공허합니다. 억대 연봉 받아도 비교하면서 살면 불행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더 큰 집 생각하면 불만족스럽고, 좋은 차 타도 더 비싼 차 보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행 방식입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돈과 성공, 그것도 어떻게의 문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중요해요. 성공도 중요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벌었는가? 정직하게 번 돈인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속이고 번 돈인가요? 내 양심을 지키면서 번 돈인가요? 아니면 양심을 팔고 번 돈인가요? 무엇을 희생했는가?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나요? 건강을 희생했나요? 친구를 희생했나요? 꿈을 희생했나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돈 벌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됐나요? 아니면 더 각박한 사람이 됐나요? 성공하면서 겸손해졌나요? 아니면 오만해졌나요? 돈은 벌었는데 사람이 무너진 인생이 있어요. 겉으로는 성공했는데 속은 텅 빈 인생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이건 성공이 아닙니다. 교환 실패예요.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겁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어버린 자존감,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야 해요. 나는 무엇과 교환하고 있는가? 하고요. 실패는 적이 아니라 교사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해석이 문제예요. 실패를 경험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엔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를 낙인으로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같은 실패,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전자는 실패할 때마다 성장합니다. 실패가 쌓일수록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결국 성공에 가까워져요. 후자는 실패할 때마다 무너집니다. 실패가 쌓일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결국 포기하게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실패 앞에서 바로 선명해집니다. 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실패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요. 행복한 그로서라면 말합니다. 실패도 선택입니다. 실패를 도구로 만들지 약으로 만들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기록이다. 지금의 나는 어제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이 감정도 전부 과거의 선택이 만든 거예요. 어떤 생각을 허용했는가?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매일 했나요? 아니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나요? 어떤 습관을 반복했는가? 매일 조금씩 공부했나요? 아니면 매일 유튜브만 봤나요? 매일 운동했나요? 아니면 매일 늦게 일어났나요? 어떤 변명을 받아들였나요? 바빠서 못했어 라는 변명을 받아들였나요? 아니면 바빠도 해야지 라고 생각했나요? 인생은 한 번의 큰 결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의 누적이에요. 오늘 30분 운동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걸 1년 하면 180시간입니다. 10년 하면 1800시간이에요. 그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오늘 책 10페이지 읽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걸 1년 하면 3650페이지예요. 책 10권 넘게 읽는 거죠. 10년 하면 100권이 넘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여요. 하루를 대충 살면 인생 전체가 대충 흘러갑니다. 하루를 의식적으로 살면 인생 전체가 의미 있게 채워져요. 지금 이 질문을 피하지 마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는 여러분 인생에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할 수 있어요.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을 피하고 사는 게 바로 그냥 사는 것이거든요.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 지금 그냥 흘러가고 있구나. 아, 나 지금 생각 없이 살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인정해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작은 것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의식적으로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출근길에 오늘은 불평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해 보세요. 퇴근 후에 오늘은 폰 보지 말고 책을 읽어야지 라고 결심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전부예요. 숨만 쉬고 있다고 인생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고 그 선택을 통해 성장하는 것, 그게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30년을 살아도 진짜 인생을 삽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의식적이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80년을 살아도 단 하루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항상 남의 기준, 남의 시선, 남의 요구에 맞춰 살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요.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택하는 인생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매일 아침 자신에게 던지세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그 답으로 채워가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 거고 때로는 흔들릴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그로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 없이 밀고 나가세요. 감사합니다.